자, 우리 미적분 2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 미적분 2는 단원 자체, 책 자체가 좀 두껍다 보니까 개념서와 워크북이 각각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나눠드린 건 본책과 워크북의 1권들이고요. 중간 단원쯤 끝나갈 때 이제 2권 드릴 겁니다. 수경이는 미투 공부한 적 있나? 지난 겨울에 했다 했나? 그쵸. 괜찮아. 다 까먹을 거 알고 있죠. 1학기 때 얼마나 바빴는데. 대수도 하고 미원도 하면 까먹을만 하지. 너는 완전 처음이랬나? 거의. 예지도 한 번에 예전에 한년에 기억이 안 난다 했나? 성희도 비슷하고. 오케이. 괜찮아. 뭐 원래 이 타이밍에 기억하고 있는 게 더 대단한 거고 특이한 거지 뭐.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나눠드린 개념책과 워크북은 거의 처음 하는 거를 상정한 난이도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수업을 하다가 잘 따라온다 싶으면 조금 더 어려운 내용과 어려운 문제까지를 추가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미적분 1도 비슷하지만 미적분 2는 더더욱 그러한 게 기본 개념만 가지고는 내신 문제를 좀 풀기가 쉽지가 않다. 물론 다행히 너네 학교 내신 문제가 수능형의 킬러 문제로 도배되어 있는 학교는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거냐 좀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너는 뭐 대충 알겠지만 미투, 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이라고 하지 고3 친구들은 미투는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교과서 두께로만 치면 정말로 확률과 통계의 2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껍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 단원, 수능에서 강조가 되는 킬러 단원하고 내신, 괄호치고 논술이라고 쓸게요. 이쪽에서 강조가 되는 단원이 조금은 좀 달라요. 뭐 막말로 확률과 통계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거의 다 또이또이기 때문에 뭐 내신 대비 수능 공부 따로따로 이런 게 딱히 없는 느낌이라면 미투는 확실하게 특히나 이제 최근 수능에서는 알겠지만 뭐 어차피 너네는 미투 수능으로 치지도 않지만 선택 과목 8문제 그리고 4점짜리는 딸랑 3개밖에 출제를 못하다 보니까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되는 단원 뭐 1단원이면 급수, 2단원이면 합성함수라든지 미분법, 3단원이면 적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반면 서술형처럼 수능에서는 물어보기 힘들지만 논술이나 내신에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좀 그런 수능 입장에서 보면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가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분명 수능형으로 킬러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 막 고3 친구들이 풀어야 되는 28번, 30번 같은 게 내신 문제 툭툭 나와서 허걱대는 형태의 시험은 아니긴 하지만 요 방대한 문제 시험 범위에서 보통 수능 공부하면 다루지 않는 좀 지엽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너네 입장에서 보면 공부해야 될 개념량 또는 문제 유형량이 되게 많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방금 준비해드린 교재는 정말로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더 벗어나야 되는, 더 공부하러 나가야 되는 영역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책을 드리긴 했지만 뭐 이걸 버거워하시거나 이게 딱 적당하면 이걸로 갈 건데 잘 따라오고 숙제량 소화 잘 하시고 그러면 바로 수능형의 문제라든지 좀 더 내신형으로 좀 더 딥한 내용까지도 수업할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건 너네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계속 너네 반응 살피면서 질문 주고받으면서 할 테니까 쉬우면 툭툭 잘 대답해 주시면 되고 어려우면 찡그려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지? 자, 우리가 수업이 뭐야? 오늘은 6시부터 10시고 화랑 목은 1시 반이네.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와주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은 수요일에 그3부터 할 텐데 일단 시작해보기 전에 전체 단원 개괄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 머릿속에 목차를 한번 쭉 그리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었어야 되는지 공부했었는지를 잠깐만 리마인드 해보세요. 마치 미적분이라고 단원 구성이 비슷하긴 하지. 1단원이 함수의 극한 대신에 수열의 극한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당연히 뭐 미분법 그 다음에 이제 적분법 뭐 이렇게 크게 보면 3단원이 있었는데 미적분 1보다는 훨씬 더 중단원이나 소단원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아. 한번 쭉 들어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잠깐 해봐.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1단원에 수열의 극한, 말 그대로 수열의 극한이 있었고요. 마치 미적분 1에서 연소 이 극한 다음에 나왔던 것처럼 뭔가 서브로 하나 붙지. 그게 바로 급수라는 게 있었을 거야. 최근 수능에서는 이 급수가 항상 29번처럼 준킬러 자리에 오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분법으로 들어갈 텐데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가 주인공이었다면 그죠? 미적분 2에서의 주인공은 대수에서 배웠던 초월함수들이었을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라든지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해가지고 요 새끼 문제로 당연히 뭐 지수로그라든지 삼각함수의 미분 같은 거를 했었어야 돼. 그 다음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지.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었던 것 같아. 야, 미적분 1에서는 우리가 이름 붙은 미분법 딱 하나만 배웠네. 뭐였더라? 미1, 미1. 고배 미분법 딱 하나 배웠다면 여기서는 총 5개를 배울게요. 기억날래나? 수경 뭐 어떤 거에 소주 기억나는 거 있어요? 미투에서 배우는 미분법? 합성함수 유명하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런 거 있었고 의 미분법. 또 기억나는 거 있는 사람? 응? 아 맞아. 뭐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뭘 부끄러워합니까? 남자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요? 어떤 거 기억나? 분수. 맞아. 그거 목세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목세 미분법. 분수 함수였던 거, 목세 미분법 이런 거 있었고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도 있고 이계도 함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 정도의 미분법을 배워야 되니까 벌써 미원보다 양이 많았고 이런 지수로그 함수 및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들의 미분을 할 줄 알게 되면 이제 도함수의 활용, 미적분 1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프 그리고 최대치수 구하고 뭐 방정식 구하고 부등식 구하고 뭐 이런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있었지. 자, 적분 파트로 들어와서 미적분 1에서는 그냥 뭐 다항함수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지 뭐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세제곱이지 뭐 따위만 했었더라 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적분인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의 적분 공부해야 되고 또 적분도 특이한 방법 2가지를 배웠었어요. 뭐냐면 치환적분이라는 거랑 하나 더 있는데 기억나냐 수경아? 부분적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파셜 데리버티브 이런 거. 아니 그건 미분이구나. 파셜 인테그랄, 부분적분. 자, 이 2가지 적분법을 배우면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알아야 되는 모든 적분 테크닉은 마스터했으니까 이제 정적분의 활용. 뭐 정적분의 활용은 미적분 1이랑 비슷하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든지 아니면 넓이라든지 심지어 부피 같은 것도 여기 있었고 또 급수와 정적분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정적분의 활용도 분량이 많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많아서요. 사실 12번 수업을 천천히 진행하면 매년 내가 해오면서 느끼는 거 12번이면 만약에 너네가 좀 힘들어서 천천히 하면 12번 안에 겨우 끝까지 다 가요. 만약에 너네가 잘 해서 좀 빠르면 그래도 10회, 11회 끝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너네가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천천히 하면 12번이나 걸려서 겨우 한 바퀴를 돌 건데 뭐 잘해주면 좀 빨리 해서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 그 기본 개념 위에 수능형 문제라든지 내신형의 특이한 문제들 나아가서는 뭐 EBS라든지 기출문제 고난도라든지까지 해야 이제 내신 대비가 되니까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잘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매 수업마다 개념 부분에 대한 테스트, 물론 문제풀이 테스트도 보겠지만 개념 부분에 대한 빈칸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칠 거예요. 그만큼 공식들은 완벽하게 한 번 수업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기억을 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공식을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야 되게 되면 처지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12번에 겨우겨우 끝날 수밖에 없으니 너네가 복습 잘해주시고 한 번 내가 내뱉은 말은 그냥 다음에는 바로 아는 거 정도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
내가 문과 애들, 외대보고 문과 애들 수업할 때랑 조금 태도를 다르게 할 거거든요. 여기 이과잖아요. 그래서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원래 내가 하던 좋은 텐션으로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특히 미적분 2는 지금 내가 계속 고3 수업하면서 지금 고3들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킬러 문제 풀고 막 모의고사 막 서바이벌 풀고 막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막 그런 어려운 미적분을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있으니까 너네가 너무 어려워? 이 쉬운 개념에서 어려워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드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어주고 어려운 거 축축축 얘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될 거야. 물론 확통도 재밌고 미적분도 재밌는데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건 미적분 2인 것 같아. 자, 수열의 극한부터 오늘 할 거고요. 컨디션이 좋으면 급수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거는 하기에 따라 일단 지켜봐 보자고. 자, 수열의 극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네가 미적분 1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할게. 그 정도는 괜찮겠죠? 물론 너네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해도 그건 너네끼리 빡센 애들끼리 싸워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보면 잘 공부했을 거야. 맞지? 내신 대비할 때, 미원 내신 대비할 때 어느 정도까지 풀었어? 고3 기출은 다 풀었어? 어떤 문제들로 준비했어, 너는? 부교재면 그래도 자이스토리 다 풀긴 했어? 하긴 뭐 자이스토리는 킬러도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챕터 1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도 미적분 1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빨리 가볼게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유일한 차이.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이런 극한도 살피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극한도 살피면서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보는 거니까 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x 보내가지고 극한 볼 수 있었다. 근데 어차피 수열이라는 건 대수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지. 수열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수경아, 수열은 함수입니까? 어떤 함수예요? 그치,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수열. 어차피 수열이란 건 대응이니까, 그치? 뭔가에 뭔가가 매칭만 되면 다 함수야.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 수열은 자연수의 집합이 정의역인 함수의 극한이다 보니까 n이 3으로 다가간다, 이 땅에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n이 3이면 3이고 2면 2지, 2.9 따위는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함수의 극한처럼 어디 애매한 지점에서의 극한 따위를 볼 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훨씬 더 쉬운 거지. 자연수 n이 어디로 갈 때의 극한만 볼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볼 것이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자주 듣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sin x 요 극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미적분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프 그리면 생각할 수 있잖아. 존재해 안 해? 안 할 거야. 뿔마이로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 그런데 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in n파이 얘는 수렴을 할까 안 할까? 하더라 이런 거예요. n이 100이든 1000이든 어차피 정수파이는 다 빵이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수만 보는 것이 수열의 극한이다. 요 정도가 차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딱히 할 얘기 없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정독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에요. 자, 1번 극한의 분배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미적분 1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던 주제인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계산할 때 반드시 매번 점검해야 될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용 적어보면 이런 것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수열이니까 an이랑 bn이라고 쓰는 거겠지. 자, 두 수열에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극한을
따로따로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도 되더라. 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적분 1에서 여러 가지 극한을 계산해왔던 것 같은데 이런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더 중요했던 멘트는 여기에 있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극한을 분배 법칙하려면 또는 다른 말로 극한을 따로따로 사칙 연산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더라? 각각이 뭐 할 때? 각각이 수렴하면 그때 극한을 분배 법칙, 다른 말로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더라.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썼지만 사실 미적분 1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마인드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해 나갈 거야. 미적분 1이랑 똑같을 테니까 아직은 부담스러울 게 없을 겁니다. 자, 극한값 계산에 들어가서 요거 하나만 복습하고 가자. 워딩 공부부터. 야, 부정형이라는 게 뭐고 정형이라는 게 뭐야? 레오나 미원에서 했던 내용이네. 부정형이 뭐고 정형이 뭐야? 맞아요. 정확한 얘기 나왔네요. 정형은 직관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는 녀석들을 싹 다 정형이라고 할 거고 부정형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었겠지. 뭐 정형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면 이런 거야. 0과 상수를 곱해 0으로 가겠지. 0과 무한대분의 1을 곱해 0으로 가겠지. 상수랑 무한대를 곱해. 자, 질문. 상수 곱하기 무한대는 발산하긴 하지. 발산이야. 정형일까 부정형일까? 정형입니다. 즉 정형 부정형을 나누는 것은 수렴하냐 발산하냐가 아니라 네 직관으로 충분히 yes or no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더라도 이런 것은 정형, 즉 직관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등등 정형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면에 부정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 수2에서의 수투랜다. 미적분 1에서 우리가 유형을 나눠서 4개 공부합니다. 부정형 4개 있었던 것 같아.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니? 야, 그게 제일 중요하면 어떡합니까? 0분의 0꼴이 세상 제일 중요한 거지. 자, 미원에서 이게 너무 중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뒷단원이 뭐랑도 연결되니까? 네 글자 무슨 계수? 미분계수. 잠깐 질문할게요. 수경아, 미분계수가 뭡니까? 지금 내 질문에 머릿속에 F'A밖에 안 떠오르는 새끼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미적분이 똑바로 공부 안 한 거야. 예지야, 미분계수가 뭐야? 자, 비록 우리가 1단원은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라서 0분의 0꼴이 거의 등장하진 않지만 어차피 요 0분의 0꼴이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 바로 2단원 넘어가서 지수로가함수나 삼각함수의 미분 들어가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뭔지 정도는 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미분계수란 다음에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죽어잉.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대단한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이 식 자체를 니네가 한글로 읽을 수 있으면 되는겨. 요 정도는 한글로 할 수 있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즉 0분의 0꼴이 미적분이라서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따위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개 쉽지 않았냐? 무슨 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돼. 최고 차항의 개수만 비교했으면 되잖아. 족밥이었고. 그 다음 0 곱하기 무한대꼴 따위도 있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요 0 곱하기 무한대꼴 뭔가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저거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이런 구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왜 0 곱하기 무한대꼴은 그렇게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 곱하기 무한대의 대표적인 예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이거 어디로 가는 새끼야? 무한대로 가겠지. 물론
우극한 좌극한에 따라 뿔마 다르겠지만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어. 발산할 거야. 거기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 새끼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지. 이렇게 보면 이게 무한대 곱하기 0꼴이긴 해. 근데 이걸 s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받아들일 거야? 아니지. 그냥 쓱쓱 하면 답이 2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즉, 요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는 0을 너네가 무한대분의 1이라고 관찰을 하면 뭐 분의 뭐 꼴이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귀결이 될 거고, 0이라는 무한대라는 것을 니네가 0분의 1로 관찰을 하게 되면 결국 무슨 꼴로도 귀결이 돼. 0분의 0꼴로 귀결이 되지. 즉 뭐 약분이든 통분이든 루트면 뭐 유리화든 지랄지랄하면 아무튼 요 1번이나 2번 케이스로 귀결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던 거고, 요거야 뭐 대충 유루트 나오면 유리화 해가지고 꿍짝꿍짝 하면 됐었던 거잖아. 그치? 자, 미적분 1에서는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 단원인 수열의 극한에서만큼은 0분의 0이 그렇게 빡세진 않고요.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밖에 없습니다. 즉 수열의 극한의 계산만 놓고 보면 미적분 1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적고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 자, 실제로 요 네 가지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한 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볼 텐데 뭐 얘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 결국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면 이렇게 이라면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다를 바가 있니 없니? 없지. 똑같아요. 결론은 안 적을게. 그냥 최고차의 개수 비교만 잘 하십시오 라고만 쓰겠습니다. 당연히 뭐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뭐 그 정도는 판단하실 테니까 수렴, 0이 아닌 수로 수렴할 거라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거고 대충 개수만 신경 쓰시면 된다. 미적분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얘도 미적분 1이랑 거의가 아니야. 완벽하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간단한 이것만 요약해 볼게. 이거 할 줄 아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을 잠깐 돌려볼게. x의 제곱 플러스의 6x 마이너스의 7 빼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의 1 3으로 할까요? 암산하실 수 있는 분 얼마죠?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설명해 줄게. 걱정하지 마. n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똑같아. 이거 정석은 어떻게 풀더라? 루트 나오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래서 뭐 루트 플러스 루트 분의 자 분자 뭐 되니? 8x 마이너스 10인가? 그럼 여기가 x제곱 이지랄 여기다 x제곱 이지랄이니까 뭐인 셈? x인 셈. 얘도 x인 셈. 2x분의 8이니까 얼마더라? 4더라. 이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잠깐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정형인 건 아니다. 뭔 말이냐면 너네 리미트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한번 써볼게. 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맞긴 하거든. 근데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바로?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시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긴 하거든. 근데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대답하시겠지. 즉, 둘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도 앞쪽이랑 뒤쪽의 힘겨루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거고 앞뒤의 힘이 다르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발산할 거라는 게 바로 보이지. 그렇다는 건 문제를 만들어내는 출제자 입장에 생각해봐. 이딴 거 당연히 안 낼 거 아니야. 그럼 앞이랑 뒤의 차수가 뭐 하게 내야 돼? 같게 내야 되겠지. 차수 맞춰볼게. 2차식 만들었어요. 이건 뭘로 수렴하게?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이번에는. 차수 맞추는데 또 무슨 지랄이 난 거야? 여기 n이 살아있으니까 안 되겠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어이씨 어떻게 하면 수렴하는 거야? 아이씨 이것도 수렴 안 하잖아. 몇 n으로 바꿀까?
2n으로 바꿔 1로 수렴하겠지.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물론 다항식 계열에서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하려면 계산 후에 알파벳 n이라는 게 단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만약에 2차 빼기 2차라면 n제곱도 사라져야 되고 n도 사라져야 돼요. 만약에 1차식이라면 n 플러스 빼기 n 빼기의 1처럼 n도 지워져야 돼. 즉 계산하고 나서는 n이 다 사라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문제를 출제를 해. 그리고 못 푼 사람 있어? 없지. 당연히 없잖아. 빼면 되니까. 그래서 너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문제를 볼 때 무슨 기호를 많이 만나는 거냐면 좀이라도 복잡한 척 하려고 루트라는 기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치우면 그만이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얘네가 수렴하려면 계산 후에 알파벳 n이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n이라는 부분은 이게 n 플러스 뭐식이고 n 플러스 뭐식이잖아? 루트 안에 2차니까 1차인 셈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n끼리가 지워지면 결국 극한값을 결정하는 부분은 뭐야? n 뒤에 붙은 상수항이란 말이야. 걔가 극한값을 결정을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얌산할 수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자, 요거 완전제곱식 관점에서 보면 n 플러스 뭐의 완전제곱과 비슷한 거야? n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빼기 3이지.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면 네가 1조 가지고 있는데 3원 빠져봤자 상관없을 거 아니야? 너는 거진 n 플러스의 2랑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n-1이네. 그러니까 암산하면 얼마인 거야? 3. 이렇게 완전제곱식 형태를 상상해서 근사라는 걸 통해서 암산하시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얘 얼마인 거야? 얘는 4인 겁니다. n으로 바뀌어도 똑같으니까요. 간단한 단순 계산하실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잘 눈에 보일 때만 하시고 아직 안 익숙한 데만 물론 이런 문제가 잘 없긴 하지만 여기가 막 지랄지랄 4차식이고 연병 떨고 있어. 그러면 정직하게 유리화 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지만 루트 2차식 정도는 대충 요 앞에 두 개까지만 보면서 뭐의 완전제곱식이랑 비슷하지 생각하셔서 근사해도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미적분 1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써먹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글로 열심히 적혀 있는 거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정독해보면 내가 빠르게 말을 했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박스 안에도 잘 정리해 놨고요. 자, 그 다음 또 내신형 문제, 기본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형 만들기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면 즉 사칙 연산을 하려면 각각이 뭐 해야 되니?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수렴을 하지 않는 함수 수열은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 썩 도움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문제에서 식이 주어졌는데 걔가 수렴을 하지 않아 또는 무한대로 갈 것 같아. 그러면 걔를 적당히 잘 바꿔서 쓸모있는 정보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책에 있는 예시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 미적분 1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다. 요것이 4인데 자, 요런 거를 한번 구해보자. 미적분 원에서 비슷한 거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 내신 시험이면 이렇게 푸셨을 분도 계실 거야. 아, 곱했더니 4로 수렴해. 뭐 수렴이고 자시고 그냥 4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n을 2n 플러스 3분의 4라고 두고 n 곱해. 수렴 때려. 답 2네. 틀리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단 하나의 예만 찾아도 답이 바뀌진 않아. 그래야 문제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야매로 등호 둬서 푸는 건 멋지지 않으니까. 물론 멋지지 않다는 게 진짜로 멋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선 발목을 잡으니까. 똑바로 푸는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자,
자, 두 가지 방법 정도를 한번 볼게. 어느 쪽이든 생각이 잘 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뭔 말이냐? 말 그대로 난 n 곱하기 an이 궁금해. 근데 지금 당장 너는 nan의 수렴값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뭘로 바꿔야 돼? 알고 있는 새끼들의 사칙연산으로 바꿔야 되더라. 그래? 그러면 누가 수렴하는데? 몰라. 문제에서 2n 플러스 3 곱하기 an 수렴한다던데. 이딴 거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지워줄게. 원래 n은 있었는데 요렇게 바꾸는 순간 얘는 어디로 수렴하고 4로 수렴하고 너는 어디로 수렴할 테니까 2분의 1로 수렴할 테니까 이겠구나. 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요런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둘을 곱하면 어디로 간대? 4로 간대.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이 새끼 어디로 가는 친구야? 무한대로 가겠지 당연히. 맞나? 자, 일종의 귀류법이야. a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무한이 4 될 리가 당연히 없고 상수 c야. 무한 곱하기 c가 4 될 리가 없어.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능성은 얘가 어디로 가는 것밖에 없다? 0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이 말은 an이라는 수열이 0으로 간다는 뜻이구나. 이걸 얻고 그렇다면 2n 플러스 3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것은 2n an과 3an으로 찢을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어디로 날아가는 친구니까 0으로 날아가는 친구일 테니까 2n an의 수렴값과 문제에 주어진 4라는 수렴값이 같은 거네. 따라서 n 곱하기 an은 2로 수렴하는 거네. 자, 1번처럼 수렴하는 것들의 사칙연산으로 식을 바꾸는 테크닉이든 무한대 곱하기 뭐시기가 수렴한다면 귀류법상 얘가 이걸 수밖에 없겠는 걸와 같은 관찰법이든 다 미적분일 때 비슷하게 해봤던 거가 여기도 똑같이 등장을 했더라. 그런 사실을 가지고 계산해 나가시면 된다. 이게 기본 이야기였습니다. 맞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버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1번부터 볼 거고요. 책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 때는 풀이를 그냥 바로바로 필기를 해주시고 집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뭐 자잘한 계산 필기 안 하고 집에서 다시 풀래 뭐 이래도 괜찮습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필요한 필기는 알아서 하세요. 반드시 필기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1번 볼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A 암산 좀 하겠습니다. A 얼마니? 25 나올 거고요. B도 암산하겠습니다. 더하고 분의 5분의 6이네요. 답 바로 내겠습니다. 262겠네요. 그쵸? 맞는 것 같아. 이 정도 속도 충분히 괜찮지?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 녀석은 2래. 그럼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줬잖아. 그럼 그냥 바로 알파로 수렴시켜. 알파 플러스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은 2다. 암산할게요. 알파는 3이겠네요. 오케이, 쉬운 내용은 이 정도 속도로는 좀 진행을 하고 싶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일과 마찬가지긴 해. 극한식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자? 꼴관찰부터 합시다. 이게 0분의 0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보다 뭐분의 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무한분의 무한이 많이 나온다고. 그냥 하나씩 쭉쭉쭉 부를게요. 1번 정답 뭐냐 수경아? 루트 3. 자, 2번. 2번 려워나 뭐 되게? 2분의 1. 예지야, 3번 뭐 되겠냐? 5분의 2. 넘어갑시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잉. 여기는 당연히 천천히 풀면 1에 돼. 분모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니까 우리 공식 아는 것 같은데 몇 분의? 6분의 n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의 1로 쓸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고 분자는 뭐 n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당연히 호로록 해주시면 얼마 돼? 3 되겠지. 맞나? 이걸 못 푼 사람은 없을 건데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뭐니? 2분의 NN 플러스 1 맞죠?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제곱 뭐지? 요거지. 전개하면 3분의 뭘로 시작해요? 1, N 세제곱으로 시작하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 세제곱이 뭐였냐면 이 색이 전체 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뭐로 시작해? N 4제곱으로 시작을 하지. 시그마랑 인테그랄은 비슷하잖아. 왜? 더한다는 뜻에서는. 연속적으로 더한다가 인테그랄이고 띄엄띄엄 더한다가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최고차항까지는 그냥 마치 함수를 무순분한 것처럼 적분한 것처럼 생각해도 최고차항까지는 맞습니다. 이해돼? 이 이야기 때문에 니네가 대수 풀 때 이거 했잖아요. 어떤 수열의 합이 2n제곱 플러스 4n입니다. 일반항 빨리 찾으세요 할 때 일단 2n제곱 보자마자 몇 n 질러놓고 4n 질러놓고 여기 어떻게 끼워 맞추더라? 여기는 미분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첫 항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6 맞춰서 2. 즉 최고차항까지는 슬쩍슬쩍 미분하셨었잖아요. 그죠? 그게 저 원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미적분에서 만약에 저런 단순하게 다항분의 다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야 되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쓰실 필요 없이 적분처럼 생각해서 최고차만 찾으셔도 괜찮아요. 어이! 좀 이따가 커피 드시고 오세요. 마라탕이 지금 소화되고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러면 5번도 한번 볼게. 자, 5번의 분모는 천천히 보자. 2제곱, 4제곱, 6제곱, 2n제곱, 4n제곱. 그러면 쟤는 시그마로 천천히 써보면 K가 뭐부터 뭐까지 뭐 해야 되는 거냐? 덧셈식을 시그마로 표현해보자. 일단 짝수들이긴 한 것 같으니까 이 K의 전체 제곱 뭐 이딴 식으로 쓰면 될까? 일단 짝수 제곱하고 있긴 하니까. 근데 첫 항이 2의 제곱이야. 그럼 K의 뭐부터? 1부터. 끝에가 4n이니까 뭐까지? 2n까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고 4번에서 했던 이야기를 연장시켜 드릴게요. 일단 4 밖으로 빼고 나서 K제곱 공식이니까 6분의 한 다음에 뭐지? n이 아니네. 2n이다잉. 뭐 곱하기? 2n. 나 혼자 하냐? 그 다음 2n 플러스 1. 그 다음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말은 최고차항만 찾아볼게. 6분의 4, 2, 4. 그럼 4, 4, 4. 약분하면 몇 분의 몇십이? 3분의 32의 n의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 맞냐? 요거를 과연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 봐봐. 저기 노란색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볼게. 4는 잠깐 밖으로 뺄게요. K제곱에 대한 시그마니까 3분의 1 곱하기 뭐의 세제곱? X세제곱, 잠깐 X라고 하게 X세제곱 같은 느낌이지. 근데 그 X자리에 N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야? 2n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3분의 1 곱하기 2n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최고차항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겠죠. 이해되나?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을 단축해 볼 수 있겠네. 그럼 일단 분모는 3분의 32 n세제곱이고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될지 보자. 일단 천천히 진지 빨아볼게. 수경아 시그마로 표현하자. 일단 어떤 수들을 제곱하고 있는 거야? 홀수. 그러면 일단 여기 일반항은 이 k-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k가 뭐부터 뭐까지 들면 될까? 1부터 n까지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다면 얘를 전개했을 때 질문. 최고차항을 결정하는 건 k의 몇 승짜리밖에 없겠니? k제곱의 시그마밖에 없겠지. 그래서 일단 4는 밖으로 뺐다 치고
k제곱을 적분할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x의 세제곱일 텐데 그 x 자리에 윗끝인 뭐가 들어가면 되니까 n이 들어가면 될 테니까 3분의 4n 세제곱으로 시작할 것이다 만 찾아도 정답은 8이 나온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거꾸로네. 제가 분모였구나. 8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최고차항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 야매는 확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블라블라블라가 이거일 때 A5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어차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러면 주어진 식은 몇 차분의 몇 차 느낌이니까?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항만 보면 되겠네. 즉, 첫 항이 1이다 따위의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갈게. 분모. A의 n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AN을 DN 플러스 어째시구리라고는 얘기합시다. 공차가 D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공차 바뀌나 안 바뀌나? 안 바뀌지. D가 기울기겠죠. A의 2n 플러스 1은 원래 n이 있었던데 2n 들어가는 거네.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몇 D로 시작하겠니? 2D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 아까 요 야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지? 거꾸로 적분해. 뭐 몇 n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 2분의 dn제곱 블라블라로 시작을 하겠지. 즉 4d분의 1로 수렴이니까 화살표로 합시다. 4d분의 1로 수렴할 건데 2분의 1이네. 따라서 d는 2분의 1. 물론 마무리 A5 구할 때 저탕이 필요했네요. A5는 1 플러스 4D니까 3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냐? 여기까지가 이제 다항분의 다항 형태였고요. 7번부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미트 해놓고 안으로 집어넣으면 4n제곱 플러스 2n 이런 게 보일 거고 뒤쪽은 4n제곱 마이너스의 2n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루트 안에 2차 있으니까 1차 빼기 1차 꼴이겠네. 당연한 얘기지만 얘 2n 플러스 뭐시기 여기도 2n 플러스 뭐시기 하면 걔네들이 지워지면서 수렴값은 그 뒤에 있는 상수항이 결정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제곱식 만드는 느낌으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 느낌으로 근사라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4n제곱 플러스 2n은 2n 플러스 뭐의 완전 제곱과 비스꾸리한 거야? 2분의 1의 제곱과 비스꾸리한 거 같은데. 그럼 뒤에 있는 건 2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겠네.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제곱끼리 사라지면 안에 있는 거에 단순 뺄셈 1이겠죠. 됐음?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을 보자. 내가 방금 근사를 통해서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너네가 근사충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이 예제를 갖다 놓는 건데 봐요. 일단 이 부분 너무너무 근사할 수 있게끔 생기긴 했어. 근데 이 앞에 부분 뭐의 완전제곱 비슷해? n 플러스 1. 뒤에도 n 플러스 1. 오, 0이네. 무한대. 아, 분모 0되니까 뭔가 얘랑 꽁짝꽁짝을 해야 되나 보다. 즉 이런 상태에서 분모 0이니까 발산 이지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답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 때는 근사를 쓰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럼 정석대로 해야지. 루트 나오니까 무슨 화? 유리화. 분모 n 가만히 냅두고요. 얘 합차 곱하면 분모에 뭐만 남냐? 제곱 빼기 제곱. 2가 남겠죠. 원래 분자에 2가 있었고 루트 플러스에 루트 이렇게 하겠네. 뭐 이 투 지우고 생각해보자.
이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 거니까 그냥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돼. 루트 안에 n제곱, 즉 몇 n인 셈? 1n, 1n, 둘 다 nn, 분모에는 n 하나 있네. 2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언제나 근사가 통하는 건 아니니까 근사충이 되지는 맙시다. 자, 되셨으면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얘는 근사 쓸 거야. n 플러스 뭐인 셈? n 플러스 a인 셈. 뒤에 있는 거는 n 마이너스 몇 분의 b인 셈? 2분의 b인 셈. 따라서 부호 잘 감안해 주시면 a 플러스 2b가 5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맞나? 자, 그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맥시멈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근사 한번 연습했는데 왜 8번에서 또 똑같은 거 시키니까 귀찮게.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 근사 부분이 아니고 요 마지막 핑크 부분입니다. 저 위의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구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떠오르세요? 세 가지는 떠올라야 됩니다. 미적분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이 단원이랑은 상관없어도 수학 전반에 관한 이런 툭툭 나오는 얘기를 계속 드릴 거야. 이런 것들은 꼭 잘 챙겨놔요. 자, 세 가지 떠올라야 되는 혹시 하나라도 생각나시는 분? 그래, 당연한 얘기야. A는 정리 후 대입. 하면 뭐 2차 방정식의 꼭지점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 다음 고1 때 다 배웠던 거긴 해요. 특이한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는 명제단에서 배웠고요. 산기 비슷해. 근데 산기는 아니야. 코시입니다. 코시. 산기로는 제 해결할 수 없어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 뭔지 기억 안 나지?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게 물론 요거 수능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미적분 하시려면 이 정도 가끔은 기억나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뭔가가 뭔가보다 뭐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기억나니? 뭐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지? 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질문. 얘를 활용해서 쟤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최소지 문제가 역시. 요 a제곱 b제곱은 그대로 얘랑 거쳐. 그럼 x제곱 y제곱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x를 1로 보고 y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봐주시면 여기가 1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서 구할 수가 있어요. 답이나 구해놓고 동그라미 2번 찾으러 가볼게. a 플러스 2분의 b가 5니까 있죠. 5의 제곱. 얘는 풀면 4분의 5. 휘리릭 하면 얼마지? 25에다가 이렇게 넘어오니까 20이겠네. 일단 답은 2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 코씨는 수능에서 요구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억 안 났어도 봐줄 수 있어. 근데 2번 관찰은 꼭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긴 해야 돼요. 기하적으로 원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A축과 B축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기 있는 A 플러스 2분의 B는 5다 라는 건 첫 번째 5,0을 지나고 Y절편은 0, 얼마지? 뭐 B절편 0,10이겠지. 거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일 거야. 요 위에도 있어야 되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도 있어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R제곱이라고 하면 R이 작아야 돼. 그럼 얘와 아슬아슬 뭐 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요렇게 뻑큐 내려주고 이렇게 접할 때 반지름을 제곱해 주는 게 정답이다. 자, 그러면 구해보자. 얘는 소공식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가로의 길이가 얼만겨? 절편 찾아놨으니까 5, 세로는 10. 아, 절편도 괜찮고 그냥 닮은비도 괜찮겠다. 짤때 기니 원대 2니까 빗변까지 생각하면 몇 대 몇 대 몇 짜리 직각삼각형이네. 1대 2대 루트 5짜리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이 새끼도 분명 걔랑 닮은 거 맞죠? 그러면 빗변을 긴 변으로 줄여주면 되니까 빗변을 긴 변으로 줄이면 된다. 그러니 5에다가 몇 분의 몇? 루트 5분의 2 때려서 2 루트의 5. 이게 반지름이네. 제곱까지 해줘야 되니까 정답은 20이다. 괜찮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을 보고 이거 원으로 볼까? 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이해됐냐? 자, 8번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거고 9번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뭐야 또 무한 빼기 무한인 것 같은데 뭐야 뭐 근사 쓰라는 건가? n제곱 플러스 2n 있고요. 4n제곱 플러스에 an 있습니다. 마이너스 3n까지 때려준 것이 6분의 7로 수렴한대. 루트가 두 개나 있어. 그러면 유리화가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야 될 생각은 여기 있는 n제곱 더하기 2n은 여기 중에 몇 n만 필요합니까? 수렴하려면 얘랑 마이너스 3n을 한 번에 보면 안 돼. 얘는 n 플러스 뭐시기 꼴이니까 얘랑 얘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얘한테 몇 n만 있으면 충분해. 마이너스 n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렇단 이야기는 요 뒤에 있는 친구한테는 마이너스 몇 n으로 가자? 2n으로 가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나눠서 줄 수 있잖아. 그럼 이 부분 충분히 암산 가능할걸? 루트 n제곱 더하기 2n에서 n을 빼. 근사 때리세요. 얼마로 수렴합니까? 1로 수렴하죠. 자, 노란색 파트. 얘는 천천히 먼저 완전제곱씩 쓰고 하자. 2n 플러스 뭐의 완전제곱이냐? an 되려면 4분의 a 이렇게 필요한가? 그렇다면 4분의 a로 수렴하겠구만. 그래서 1과 4분의 a가 만났더니 6분의 7이네. a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나? 6분의 1, 6분의 4. 맞는 것 같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각각이 필요한 만큼 주시면 된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거는 미적분일에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뭔가 수렴하는 식들 주어지고 저거 계산을 하래. 물론 얌에도 충분히 있지만 한 번만 정석으로 써주십사. 해본 거예요. 자, AN한테는 누가 있어야 수렴을 해요? 2n-1. 되게 쉬운 문제지만 진짜 한번 빨아보자는 거야. 마찬가지로 BN한테는 일단 누가 있어줘야 돼요?
맞죠?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준 거가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당연히 원래 이런 식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막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분자에 있었던 게 2n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이 뭐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자, 수렴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하자. 요거는 미분 쪽가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니까 한 번만 여기서 짚고 가자는 겁니다. 답은 빨리 낼게요. 3으로 수렴한데 2로 수렴한데 쟤는 4로 수렴하겠네. 대충 머릿속으로 약분하면 24가 되겠네요. 11번도 비슷한 맥락으로 빨리 처리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일단 문제를 좀 적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봐. 이게 2래. 나보고 구하라는 게 4n제곱분의 2n 플러스의 1에 an을 구하래. 자, 지금이야 이게 되게 간단한 식이지만 앞으로 뭐 삼각함수의 극한, 지수로 함수의 극한 쪽 가면서 식이 되게 복잡해졌을 때도 이 태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미리 말해둘게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식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해. 보면 분모에는 n이 몇 차씩 있는데 2개 있는데 분자에는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보여. 그 말은 an은 n 몇 개 어치랑 비슷한 파워라는 거고 한 개 어치랑 비슷한 파워라는 거고 그 말은 분명 문제에 주어진 단서 속에 n의 1차식과 an의 힘이 비슷합니다. 꼴의 형태를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겠네. 이해되냐? 막말로 수투에서 했던, 미일에서 했던 이런 느낌이야. x가 1로 갈 때 x-1, 뭐 gx분의 fx 이딴 게 뭐 3으로 수렴한다면 얘네 둘이 힘 합쳐서 어떻게 이쁘게 수렴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치? 지 혼자 냅두면 큰일 나잖아. 그거랑 같은 이야기. 그래서 미리 나는 an과 n의 힘겨루기를 찾아야 되겠네. 라는 마인드로 예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거냐면 n을 뽑아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뽑아내고 놨더니 여기 있는 새끼는 어떻게 되는 친구야? 발산을 해버리네. 어이씨, 야, 발산이랑 뭔가를 곱해가지고 이쁜 2가 돼야 된대. 얘가 뭐 될 수밖에 없겠네. 0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기류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n분의 an이 화살표로 쓸게 리미트 쓰기 귀찮으니까 3분의 5로 다가가더라. 그래서 6분의 5로 수렴하겠네요. 자, 12번과 13번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형태로 식을 빨리빨리 바꿀 겁니다. 극한값을 계산하고 싶은 마음에서는 가조건에 주어진 an이 무한대로 갑니다가 별 쓸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쟤는 계산도 못해. 분배 법칙을 못해. 근데 써먹으래. 즉 무한대를 활용해서 수렴하는 두 글자 무슨 형이라고 부르지? 정형을 만들어내자야. 자, 무한대란 상수 3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무한대를 분모에 깔아주고 3이라는 숫자를 분자에 깔아주면 얘는 분명 어디로 수렴함을 할 수 있는 거야? 0으로 수렴하겠죠.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가 3이라는데. 당연히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고 암산할게요. an분의 bn이라는 친구가 5분의 2로 수렴을 하겠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주어진 식 또한 an 더하기 bn 따위는 보고 싶지 않고요. 몇 분의 몇이 보고 싶으니까 an분의 bn이 보고 싶으니까 분모 분자를 다 뭘로 나눠준다? an으로 나눠준다. 그러면 1 플러스 an분의 bn 분의 2 플러스 3배의 an분의 bn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야 대입할 수가 있겠네. 분모 5분의 7 분의 암산이 제일 큰 이슈다. 5분의 16 7분의 16이 되겠대요. 오케이.
똑같은 거 13번 하겠습니다. 자, 13번도 보자마자 누구분의 누구 빼기 누구 이렇게 깔아주면 수렴할 수 있나? 오케이, 천천히 쓰고 있을게요. 필기 하셔야 되는 분 따라오세요. AN분의 BN 마이너스 AN 하고 때려주면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으로 가겠지. 그렇다면 AN분의 BN은 1로 가겠지. 자, 그러면 12번과 다르게 13번은 내가 궁금한 AN분의 BN을 보려면 분모분자를 뭘로 나눠야 내가 원하는 게 보이나? AN의 제곱까지로 나눠줘야 1 플러스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BN 전체 제곱 1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지. 따라서 대입하면 3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미원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요거는 정말로 미적분 원이랑 완벽하게 똑같고 허무하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 샌드위치 정리. 양 사이드가 똑같은 대로 수렴하면 그 사이에 있는 새끼도 낑겨서 똑같은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맞죠? 미적분이 2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14번 먼저 볼게요. 사실 이런 샌드위치 정리가 소재인 문제는 미원에서도 그렇지만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문제 구조상 F, 네가 원하는 H, G 이렇게 있을 때 얘로 계산을 한 것과 얘로 계산을 한 것이 뭐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같지 않으면 안 풀리지. 그 말은 둘 다 어느 쪽으로 해도 답이 나온다는 뜻이라서 양 사이드 볼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한쪽만 계산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14번 암산하자는 거야. 뭐예요? 3이에요. 물론 서술형이면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딴 게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5번은 15번은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an-의 1보다 an 빼기의 2n 제곱보다 n 플러스의 1 그래놓고 뭔가 복잡한 식을 구하래. 야, 분수 형태가 돼 있어서 막 부등식 분의 부등식 이렇게 막 분수를 부등식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자, 14번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게 좀 명료하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였겠지만 15번 같은 것도 1에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보기 편하게 2n제곱을 양사이드에다가 넘겨서 an만 주인공으로 잠깐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일종의 정형 만들기라는 마인드와 똑같아. 지금 당장 이 식에다가 극한 보내면 양사이드가 수렴하니? 안 해요. 그럼 쓸모가 있니? 없다고. 그럼 수렴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 뭐 해주면 돼? n제곱을 해주면 수렴하겠다. 즉 여기서부터 암산으로 n제곱분의 an이 어디로 간다는 뜻이었구나. 2로 간다는 뜻이었구나. 이걸 네가 직접 뽑아내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식도 그에 맞춰서 변형을 한다. 난 n제곱분의 an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분모분자를 n제곱분의 an으로 나눌 거야. 구하고자 하는 식의 분모분자를 n제곱분의로 나눌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분의 4가 되겠죠. 맞니? 자, 그러면 1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보다 an보다 n 플러스 1을 만족한답니다. 그래놓고 SN은 모두의 합이래. SN분의 n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만 봐도 느껴야 되는 게 SN이 n에 몇 차씩 관련하게 나와야겠구만. 2차씩 관련되게 나와야겠구만. 그럼 SN 찾자. 어떻게 하면 되겠나? 더 하면 되지 뭐. 이 식에 이런 표현 없긴 하지만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취합시다. 그죠?
그러면 가운데야 A1부터 AN까지 더했으니까 SN 될 거고, 왼쪽은 1, 2, 3, 4, 5, 6, N까지 더했으니까 1에 될 거고, 얘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1이니까 N 파트만 보면 요거 상수 1이 N번 등장했겠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결국 SN이 2분의 N제곱 관련하게 생겼구나. 거꾸로 들어있네. 2가 되겠구나. 오케이? 결국 아직까지 다항분의 다항, 무한분의 무한밖에 안 다뤘으니까 어려워할 게 단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게 17번처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참고지시예요.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키역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 때 들어가면 이런 참거짓 판단을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 문제들에서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특히나 이제 함수의 극한 때랑 조금 다르게 함수의 극한은 그래도 좀 연속적이어야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발리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수열은 말 그대로 아무런 규칙 없는 이딴 식의 숫자 나열도 충분히 이쁜 수열이란 말이지. 이것도 수열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특이한 발례를 직접 생각해보는 것도 참거짓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둘이 곱했는데 수렴한대. 근데 둘 다 수렴을 하냐? 아니죠. 예를 들어서 0101. 얘가 1010 같은 수열이면 곱은 항상 0이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으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니은. AN이 수렴하고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얘는 발례를 보여도 괜찮고 개념으로 적분해도 괜찮은데 지금 AN이란 친구가 수렴을 한대. 그냥 얘 대충 알파라고 둘게. AN, BN이라는 것도 수렴을 한다니까 베타라고 두자. 이건 미1이나 미2나 마찬가지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각각이 수렴하면 무슨 연산할 수 있다? 사칙연산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셈은 조심하자. 나눗셈은 조심하자. 지금 내가 원하는 BN이라는 수열을 만들려면 AN, BN에서 AN을 나눠주는 이직거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요 알파가 뭐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0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아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거랑 비슷하게 발례를 AN을 그냥 쭉 0으로 잡아. BN을 그냥 아무렇게나 연병 떨어. 곱은 항상 0이겠죠. AN도 혼자 수렴하죠. 근데 BN이 수렴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서형이가 느낌적인 느낌을 말해보자. 뺀 게 수렴. AN이 발산. 그럼 수렴 BN도 발산하나요? 어때 보여? 느낌. 참, 그치? 왜냐면 AN이 지랄을 하는데 BN이 이쁘게 가만히 있으면 둘이 뺀 게 수렴하겠냐? 안 하죠. AN이 난리치면 똑같이 난리쳐서 끌어와서 수렴을 시켜줘야 되니까 참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입니다. AN, BN이 0으로 수렴할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BN은 0으로 수렴한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AN, BN은 0으로 수렴한대. 그 다음에 AN은 자, 요거는 좀 말장난이긴 합니다.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 말이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는 뜻이야? 낚이면 안 돼.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3 같은 걸로 수렴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뭐 실제로 0이 아닌 수를 수렴하는 데도 있겠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 발산한다라는 말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말장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보자. AN, BN이 0으로 수렴. AN이 0으로 수렴한. 근데 아직 그렇다고 참고지에서 단정 지은 건 아니야. 그랬을 때 BN이 0으로 수렴을 하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치자. AN, BN은 0으로 수렴해. 그럼 요거랑 요거는 둘 다 수렴하는 형태네. 그러면 무슨 연산이 가능해? 사칙 연산이 가능하네. 무슨 셈 하면 BN 만들어낼 수 있어요? AN을 나눗셈 해주면 돼. 분모에 들어갈 알파가 0이 아니래. 그럼 이거 나눗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요 케이스라면 BN이 0으로 간단 말은 맞는 거 같네. 그럼 요쪽 케이스는 어떨지 보자. AN, BN을 곱한 게 0으로 갈 건데 AN은 발산이래. 이때 발산이라는 건 풀마 무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계속 발산은 안 하고 진동할 수도 있겠지. 그걸 다 포괄한 말이긴 해. 근데 아무튼 곱해서는 0이 되는데 이 새끼는 지랄이래. 그럼 B는 0으로 갈까? 어때? 수경이 어떤 것 같아요? 응? 누가? 쟤가? BN이 어떤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기억의 예시와 동일합니다. AN이 0101이고요. BN이 1010이면 AN 발산하고요. 곱은 0으로 갑니다만 BN이 0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즉 A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3 같은 거는 가는 거구만 하고 곡해하면 리을을 동그라미 치겠지만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발산한다 쪽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리을을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음 AN이 발산 더하기가 0 수렴 BN은 발산 디귿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지? AN이 지랄이야. 근데 AN 더하기 BN은 이뻐야 돼. 수렴을 해야 돼. 그럼 BN도 AN 따라 지랄 발광해서 잡아줘야지. 그래서 미음은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N이 이쁘게 수렴을 해버리면 AN 더하기 BN이 수렴할 수가 없겠죠. 자, 비읍입니다. 너무 당연하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냥 알파 곱하기 0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시옷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가면 BN은 무한대로 갑니까? 어때? 알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네. 어떨까? 이 AN은 계속 커진대. 근데 AN이랑 BN의 비율은 알파로 일정하대. 어떨 것 같아? 참이야. 참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응.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퀄 제로면 AN은 수렴을 한다. 이응은 어떨까?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계속 0에 가까워진대.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이웃한 두 항의 차이야. 그게 없어진다, 거의 똑같아진다라는 것이 수열이 수렴함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라면 반례, 맞다면 뭐 느낌상 맞다겠지. 어떻지? 요거는 반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N이 n 더하기 n분의 1,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반례 아니잖아. 얘는 참인 것 같은데. 이웃한 두 항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면 뭐 뭔가로 계속 똑같아져야 되겠지 뭐.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응은 참인데 이응 프라임하고 요거 좀 추가해놓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이 0이면 리미트 an은 수렴한다. 한 칸 차이를 두 칸 차이로 바꿔봤거든. 이거 맞을까 틀릴까? 바로 옆은 아니고 한 칸 더. 쟤랑 가까워. 쟤랑 똑같아. 어떤 게 있는데? 발레가 떠올라? 네. 10, 10 이런 애들. 두 칸 차이는 다 0이야. 자연수야, 그치? 함수의 극한은 다릅니다. 자연수가 들어갈 거니까 두 칸 차이가 홀 이면 1111만 택할 거고 짝짝짝짝짝이면 00000. 즉 저렇게 두 칸 차이로 바뀌면 틀렸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지. 맞나?
자, 그러면 지츠크는 쉬우니까 후딱후딱 합시다. 지읒. AN이 무한대고 BN이 0이면 곱해서 0이냐? 몰라. 무한대 곱하기는 어떻게 지내가 어떻게 알아? 계산해봐야지. 지읒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치읓. 샌드위치 정리죠. AN보다는 BN이 크대. 근데 둘 다 수렴하긴 해. 그러면 리미트 취한 것도 BN 쪽이 크다. 맞아, 틀려? BN이 크다니까. 극한 때려가지고 BN이 더 크대. 맞아, 틀려? 틀리죠잉? 극한에서 중요한 거, 극한은 목적지이기 때문에 리미트 취한 건 같을 수가 있죠. 뭐 간단한 예시는 n 플러스 n분의 1하고 n 마이너스 n분의 1 아이고 n분의 1하고 n분의 2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 다 극한값은 0일 테니까요. 자, 라스트 키역. bn 빼기 an이 0으로 간다. 수열 cn은 수렴하냐? 차이가 0으로 가면 그 사이에 낑긴 친구는 수렴을 하느냐? 맞을까 틀릴까? 얘도 발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n-n분의 1과 n과 n 플러스 n분의 1 생각하시면 돼요. bn하고 an의 차이는 n분의 2밖에 안 돼서 0으로 수렴하지만 다 같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 기억은 땡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발례라든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여 적절히 참거짓 판단해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후반부 이어서 하겠습니다.